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들 오늘 같이 한번 해보셨고요. 이번 시간서부터는 전표 입력, 즉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거, 뭐 전자세금계산 발행에 대한 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놓고요. 전표 입력에 대한 거, 뭐 출금 거래라든지, 뭐 입금 거래라든지, 얘도 마찬가지로 교재 이제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한번 요거 뭐 연습해보라고 복습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1월 5일, 1월 10일, 1월 15일 세 가지 입금 전표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출금 전표인가 요거 순서대로 출금 전표 예제 세 개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되겠죠. 제가 입력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계정에 대한 거 설명을 미리 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1월 5일 거래요. 당사는 영업부 직원의 이상경 모친상 조의금으로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차변에 얘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우리 직원이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조의금 낸 거? 복리후생비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근데 얘는 현금 전체 금액이 똑같으니까 그냥 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1월 10일 거래요. 방송국에 납품 입찰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9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나오네요. 그럼 여기 지금 뭐 입찰을 하든 뭐 하든 간에 보험료 납부한 거죠. 그러면 차변에 보험료 90만원 쓰시면 되겠고 대변에 현금 90만원 이것도 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월 15일 거래 경일전지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쓰시고 1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 써주셔야죠. 경일전자 외상매입금 채무니까요. 채무에 관련된 계정 경일전자 써주시고요. 출금전표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거기 입력하는 자료들은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와있죠.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다 알고는 계실 텐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 설명 나온 것들 하나씩 보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일반 전표 입력 눌러서요. 저도 날짜를 하나씩 해당되는 거 입력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금 전표로 하시고요.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영업부 직원이기 때문에 800번대 평관비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복리후생비 해주시고요.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끝났을 것이고요. 두 번째 1월 10일 거래 1월 10일 거래는 또 출금 전표로 해놓으시고요. 보험료 납부에 따르니까 입찰을 위해서 보험료 800번대로요. 금액은 9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월 15일 거래죠. 1월 15일 거래에서도 얘도 출금 전표로 해놓으시고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하면 되겠죠. 외상매입금이고 거래처는 경일전자 이렇게 해서 금액은 100만원. 자, 이렇게 하면 출금 전표에 대한 예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별반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입력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돼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입금거래 또 세 가지 예제 나와 있네요. 2월달로 되어 있죠. 2월 5일날 보유 중인 태평양 화학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100만원 현금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얘는 계정 뭐라고 사용하면 돼요? 배당금 받은 거는 그렇죠. 차변에 현금 100만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쓰면 되죠. 이자 받았으면 채권에 대한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이렇게 쓰는 것처럼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계정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월 10일 걸 보시게 되면 인타컴과 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500만원 현금 받았다죠. 그럼 얘는 계약금을 지금 먼저 받은 거잖아요. 계정 뭐라고 쓰시면 돼요? 선수금 쓰면 되고 계정 돈 누구한테 받았는지 거래처 인타컴 써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2월 15일 거래소를 보시게 되면 대형전자의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쓰시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죠. 거래처 대형전자 써주셔야 되고요. 뭐 이것도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연습한 걸로 따지면 별반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이것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2월 5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두 번째 입금 거래에 대한 예이고요. 입금 거래에서 어디가 있을까? 배당금 수익이라고 쓰기로 했죠. 그래서 배당금 수익 계정으로 금액은 100만원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월 10일 거래 얘도 입금 거래로 해주시고요. 계약금 받은 거죠. 계약금 선수금 계정해 주면 되겠고요. 선수금 여기 채무 계정이니까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겠죠. 인타컴. 자, 그 다음에 500만원 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월 15일 거래 얘도 입금 거래로 외상 매출금은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외상 매출금 해주고 거래처는 대형전자 해주시면 되겠죠. 대형전자 금액은 80만원 네, 이렇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입금 거래에 대한 예제 3개 또 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이건 별반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바로바로 넘어가요. 자, 이번엔 대체거래. 대체거래에 대한 문제가 지금 4문제가 예제로 나와 있네요. 3월달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3월 5일 거래 한번 볼까요? 3월 5일 거래 매출처 직원하고요. 강원식당에서 식사하고 식대 15만원 법인카드로 5성 카드라고 되어 있죠. 결제했다. 그러면 여기 매출처 직원하고 식사했으니까 접대비 써야 되겠죠. 접대비는 500번 뗄까요? 800번 뗄까요? 매출처니까 800번대 접대비 써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돈은 카드로 지급했으니까 미지급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거래처는 반드시 카드 회사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강원식당 이거 해주면 안 됩니다. 자, 회계 처리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할 때.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월 10일 거래 볼까요? 이걸 하나씩 입력을 할까? 자, 그럼 입력 저도 할게요. 3월 5일 거래로 자, 차변에다가는 여기 접대비 써주시고요. 금액은 15만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5성 카드로 했다 그랬으니까 15만원. 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3월 10일 거래를 볼까요? 서울상사의 외상매입금 8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다. 그럼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겠죠? 그럼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 쓰시고, 그 다음에 서울상사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8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도 그대로 3월 10일 날짜 거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갖고 있어요. 거래처는 서울상사라고 했고요. 금액은 8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가 됐대네요. 보통예금 빼갖고 인출을 했다고 했으니 대변에다가 보통예금 80만원 예, 이렇게 써주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월 15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인타컴의 외상매출금 50만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대요. 그러면 차변에는 보통예금 50만원 쓰시면 되겠고, 지금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니까 외상매출금 대변에 써주시고 50만원, 거래처는 인타컴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자, 이것도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3월 15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50만원이래요. 대변에다가는 얘가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누구네 거였었냐면 인타컴 거였었대요. 금액 50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예제도 입력이 제대로 다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월 20일 거래 볼까요? 대형전자에서 외상매출금 500만원에 대해서
현금 200만 원 회수했고 잔액은 동사 거래처죠. 거래처 발행 약속금으로 받았다. 그럼 요 약속금 받은 거는 받으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분기할 때 차변에다가는 현금 받았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200만 원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고,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거죠. 외상 매출금 500만 원 회수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받으러움을 받았죠. 받으러움에서 3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 외상 매출금 계정에도 받으러움 계정에도 거래처 대형전자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 봅니다. 날짜는 3월 20일 거래가 되겠고요. 자, 차별에다가 우리는 현금 받았대요. 현금 200. 그다음에 또 차별에다가 받으러 받았다 그랬죠. 어디 거? 대형 전자 거 받았어요. 300만 원 받았고, 얘를 왜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 외상 매출금 좀 회수하는 과정이에요. 1001 이렇게 치게 되면, 예, 외상 매출금 회수할 때 현금으로 200, 그다음에 약속금으로 300 받았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많이 연습했던 그런 내용을 갖다가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치 전표 이렇게 연습한 것들로 끝났단 말이죠. 별 이상한 특이한 규정은 아니었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었었어요. 자, 이제부터는요. 325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산 계정에 관련된 여기 예제들이 4월 1일 거래부터 쭉 나오고 있죠. 요 4월 1일이래네. 4월달 자산 계정에 관련된 걸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이 복습 겸 또 세무 2급 일반 전표 입력 하는 겸 해서 한번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산 계정들은 말이죠. 제가 어지간하면은 분기부터 먼저 해놓고서는 여러분이 복습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4월달 걸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세무 2급에서 자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낼 때 여기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문제가 회계 1급보다는 조금씩 길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래도 내용은 뭐 비슷한 거긴 한데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분기도 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 이슈가 뭔지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보시죠. 1번 4월 1일 거래예요. 서울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마곡전자에 대한 받으러움이 각각 100만원이 있는데 서울상사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마곡전자의 받으러움을 배서 양도했다. 지금 얘는 우리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두었던 받으러움을 갖다가 그걸로 결제한 거죠. 그죠? 내용이 여러분이 볼 때 처음 이렇게 회계 1급에서 봤던 것보다 조금 말이 복잡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용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자, 외상매입금은 어디 거 갚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울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갚는 거죠. 그럼 외상매입금이 갚는다고 했으니 차변에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지금 외상매입금 쓰면 되겠죠. 거래처는 얘 누구 거라 그랬어요? 서울 상사. 그죠? 거였었고, 자, 대신에 우리 뭘 줬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받으러움을 줬죠. 그럼 받으러움을 건네줘야 되니까 이 받으러움은 누가 발행했던 거였어요? 이거 우리가 발행한 거 아니죠. 배사 양도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받으러움은 마곡 전자에서 발행했던 걸로 결제를 해줬단 말이죠. 자, 금액은 100만원 똑같죠. 요게 바로 받으러움 거래에 대한 사용 방법. 제가 예전에 5가지 설명해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세무2급에서 일반 전폐임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는 뭐라는 뜻이에요? 외상매입금에 우리가 갚는 거래처와 받으러움,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라 갖고 있던 어음을 갖다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가 이렇게 두 군데가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런다? 배서 양도. 우리가 갖고 있던 어음을 건네준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얘기였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4월 1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별에다가는 외상매입금을 갚는 중이에요. 외상매입금은 어디서 거냐? 서울 상사과.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바드럼을 주는 건데 얘는 마곡전자 거를 우리가 주는 거죠. 100만원. 예, 이렇게 거래처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2일 거 볼게요. 자, 회사는 부족한 운용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유 중인 마포전자의 바드럼 100만원을 경영은행에 현금으로 매각했다. 지금 이건 바드럼 사용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거 나오는 거죠. 또 하나가 나왔어요. 바드럼을 이번에는 만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결제수단으로 배서양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매각한 거죠. 매각하게 되면 이렇게 수수료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수수료 그 금액은 계정 뭐라고 쓰라고 배웠으니까 라고 하면 여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쓰라고 했던 거 요 계정 아나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금액 마포전자의 바드럼 100만원짜리라고 했으니까 현금으로 매각했다. 자, 그러면 현금은 얼마를 받았겠어요? 분기할 때 차변에 현금 여기서 100만원에 5% 빼면 5만원이죠. 그죠? 그러면 현금 들어온 거 받은 거는 95만원 받았겠네요. 대변에다가는 뭐 써줘야 돼요? 바드럼은 은행에다가 줬겠죠? 얼마짜리? 100만원짜리. 거래처는 어디였었어요? 거래처는 마포전자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해서 5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바드럼에 거래처 마포전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자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4월 2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 현금은 95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해가지고 5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바드럼을 준 거네요. 바드럼은 누구네 거였었냐면 마포전자 거였었죠. 마포전자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거래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할인료 수수료 나오는 거 있죠. 계정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월 3일 거래 볼까요? 마포전자의 부도로 동사의 매출, 외상매출금 잔액이 회수 불능이 되었대요. 부가가치세와 대손세액공제 이거 다 무시하래요. 이거 무시하고 그러면 지금 마포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이라 되어 있으니까 마포전자의 외상매출금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래처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 즉 거래처 원장에서 외상매출금 마포전자의 외상매출금을 조회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회계 1급 때 배웠던 대로 여기 거래처 원장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문제는 4월 3일이니까요. 3월 31일까지 보면 되겠네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이 궁금하고요. 거래처는 마포전자래요. 그래서 FE 마포전자 1011 조회를 했더니 전기 2월 된 마포전자의 외상매출금이 얼마 있대요? 500만원 있는 거 찾을 수 있죠? 요거 지금 못 받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500만 원에 대해서 차변에 우리가 뭐죠? 부도가 났다고 하면 계정 부도 났을 때 였어요. 부도로 회수 전액이 회수 불능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회수가 불능이 됐을 때는 우리 대손 충당금으로 또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또 대손 충당금 규정을 조회하시는데 제가 마포전자에 대한 마포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조회를 했었고 또 여기에서 우린 여기서는 전 거래처가 아니라 계정별원장을 조회하셔야 되겠죠. 계정별원장에서 대손충당금 얼마 남았는지 봐야 돼요.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계정 과목은 대손 충당금이 109가 얼마 있는지 보니까 얼마 있어요? 117만원 있죠. 117만원을 먼저 500만원 중에서 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라면 이 대손 충당금 조회할 때 그냥 여기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하는 게 더 빨라요. 여기 몇 월까지만 보면 되겠어요. 3월 말까지만 보게 되면 여기 대손 충당금 지금 얼마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117만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편한 걸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외상매출금은 500만원을 지금 못 받게 되어 있고요. 이건 조회에서 찾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무 2급에서는 계정들을 갖다가 조회해서 찾아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대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남아있는 게 117만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 모자르니까 대손 상각비에서 나머지 금액인 383만원 이거는 대손 상각비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는 없애줘야 돼요? 외상 매출금 얼마? 500만원. 그리고 여기 마포전자의 외상 매출금은 이렇게 감소를 시키고 대손 충당금과 대손 상각비 요거 구분해서 쓰라고 알려준 겁니다. 자, 회계 1급하고 좀 다른 게 회계 1급 때는 이런 금액들 다 가르쳐 줬지만 제시해 줬지만 세무 2급에서는 앞에서 우리 회계 1급 때 장부 조회하는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장부를 조회해서 여기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도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 4월 3일 요 날짜에다가 요 내용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4월 3일 해주시고요. 대손 차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금액은 117만원 해주시고요. 나머지에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로 해서 383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 해주시고요.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마포 어디였었죠? 마포전자. 예, 이렇게 처리해 주시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월 4일가 보도록 하죠. 4월 4일 단기간의 매매 차익 목적으로 구입한 상장 주식 300주 장부가액은 지금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300만원을 300주로 나누면 한 주당 얼마 주고 샀을까 봤더니 한 주당 만원 주고 산 꼴이 됐었네요. 한 주당 만원이에요. 증권거래소에서 한 주당 9,0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8만원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를 받았대요.
그럼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300만원짜리 처분했는데 한 주당 9,000원에 팔았다 그러죠. 그럼 한 주당 9,000원에 팔았으면은 300주니까 270만원 되겠죠. 그죠? 270만원에 팔았으면 일단 30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럼 요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자, 예전에 지금 벌써 얘는 사 놓은 상태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샀을 때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단기 매매 증권 얼마? 300만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고요. 대변에 만약에 뭐 보통예금에서 이체에 따르면 보통예금 300만원 이렇게 이체를 해놨을까요? 근데 얘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지금 돈이 주식값이 올라가면 팔려고 했는데 지금 얘는 한 주당 얼마 주고 샀었어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9,000원에 처분했다고 하니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얼마가 현재 들어와 있겠어요? 지금 수수료는 생각하지 말고 바로 처리합니다. 수수료는 나중에 생각해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는 한 주당 9,000원에 처분했다고 했으니까 270만원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대가로 단기 매매 증권을 줬어야 되죠.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짜리를 준 거예요? 300만원짜리 이렇게 준 거죠. 그럼 차익이 얼마가 생겨요? 30만원 차익이 생기죠. 그래서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고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해서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처분 손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금액은 얼마? 30만원. 근데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수수료는 지금 여기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수수료하고 증권거래세 8만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 계좌를 이체했다 그랬죠. 그럼 보통예금 계좌가 270만원이 들어왔겠어요? 262만원이 들어왔겠어요? 8만원을 차감하고 보내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보통예금에는 262만원만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262만원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난 수수료 가뜩이나 손실을 봤는데 수수료까지 발생했으니까 얘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별도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처분할 때는 이런 수수료 비용 별도로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 손실은 단기 매매 주권의 처분 손실은 30만원에다가 모두 더해줘야 돼요. 여기 지금 발생한 수수료까지 더해져서 8만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단기 매매 주권 처분 손실은 38만원이 되고 보통 예금은 262만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주권 3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분기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4월 4일로 되어 있죠. 4월 4일. 자, 차변에 지금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4월 4일 날이요. 단기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26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단기 매매증권. 근데 단기 매매증권 여기 처분 손실이라고 써야 되는데 계정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을 때는 그 바로 위에 그 통합 계정 있죠? 단기 투자자산으로 써주시면 돼요.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 요거 쓰십니다. 금액은 얼마나 그랬었냐면 38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단기 매매증권 해서 300만원 이렇게 처분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네 번째 문제에 대한 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4월 5일 거래죠. 4월 5일 거래. 업무차 지방 출장을 가게 된 영업사원이 출장비로 100만원을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사후 정산하기로 했대요. 근데 원래 이렇게 출장 갈 때 우리 계정 못 쓰기로 했었죠? 출장 갈 때 돈 지급해 주는 거는
가지급금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근데 여기 계정에서는 문제에서는 뭘로 써보래요? 한번 전도금 계정을 사용하라고 지금 나왔죠. 전도금 계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하네요. 그럼 4월 5일 거래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4월 5일. 자, 차변에다가는 전도금 계정 써달라고 했으니까 전도금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줬대요. 100만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4월 6일 거래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고 퇴직금 추계액 270만원을 전액 경영은행에 현금으로 입금을 했대요. 자,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확정기여형은 차변에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기로 했었죠. 근데 여긴 세무 2급이니까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비용 처리할 때 500번, 800번 구분하셔야지 돼요. 자, 거기에 반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할 때 제가 뭘로 처리하라 그랬냐면 퇴직연금 운영자산 요걸로 처리하라 그랬었죠.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었어요. 요거 아는지 물어본 거예요. 여기 근데 지금 어떤 퇴직연금이래요? 확정급여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차변에 뭐라고 쓰면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270만원 이렇게 쓰면 되고, 대변에다가는 현금 출금전표로 해도 되겠네요. 현금 270만원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렇게 입력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4월 6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차변에다가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거 써주시고요. 자, 금액은 270만원이라고 그랬죠.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이렇게 분기해서 내보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7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가 4월 7일 용인상사로부터 토지 5천만원 토지 5천만원 현금으로 매입했대요. 장기간 투자 목적. 토지를 샀는데 사용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래요? 장기 투자 목적이면 계정 우리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투자 부동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취득세도 냈대요. 취득세는 얼마래요? 100만원? 그럼 토지 가격은 얼마요? 토지를 취득했는데 부대비용 발생했죠. 그러면 토지로 5,100만원이라고 써야 되고, 대변은 현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 간단하네요. 자, 그래서 날짜는 4월 7일로 하시고요. 차변에 토지에서 금액은 5,100만원. 아, 맞다. 토지가 아니라 투자 부동산으로 해주시고요. 5,100만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다 납부에 따랐으니까 5,1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10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공장 창고 신축용 토지, 여기서 토지네요. 토지 2천만원을 대원건설에서 구입하면서 토지 대금과 구 건물 철거 비용도 나왔죠. 그럼 얘도 부대 비용이죠. 100만원을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 다음에 또 토지 등기 시 취득세 40만원, 중개수수료 25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대네요. 그럼 여기 토지의 값은 총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다 합쳐야 되겠죠. 얘네들은 다 부대 비용이니까. 그러면 165만원이네요. 그죠? 그럼 토지의 값은 2165만원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금액, 토지 가격 2천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철거비용 100만원이 부대비용이니까 100만원. 그 다음에 취득세 40만원, 중개수수료 25만원. 요게 다
우리는 뭘로 기록돼야 되는 금액이다? 부대비용들이기 때문에 토지로 기록돼야 되는 금액이다. 2,165만원. 요게 토지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당좌수표는 2,100이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으로 나간 건 65만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부대비용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습하게끔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대비용 별도로 여러 가지 써준 거예요. 그럼 요대로 저도 4월 10일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0일날 서변에 토지가 총 얼마짜리였었어요? 2,165만원.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에 따랐죠. 당좌예금에서 얼마? 2천만원하고 1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2,100만원. 그럼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65만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이 문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12일 거래네요. 얘도 또 지금 보니까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게 많이 나오죠. 유형자산에 대한 문제가 세무이급에서 주 단골 메뉴 중에 하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4월 10일 공장 창고 신축용 토지 이거 했잖아. 4월 12일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경영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220만원이 발생하여 경영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자본화 요건 충족하였고 공장은 현재 건설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돈을 빌린 목적이 뭐였었죠?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라 했죠. 목적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고 얘는 자본화 요건도 충족하고 있고 현재 공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공장을 건설하는데 빌려 쓴 것 자본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서 이자 비용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자 비용이 아니라 얘는 건설 중인 자산 또 자본화 요건 충족했다는 요 용어를 딱 듣는 순간 얘는 부대비용이구나. 뭐에 대한 부대비용? 공장 건설을 위한 부대비용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자를 발생해서 줬다 할지라도 계정을 뭐라고 쓴다? 건물을 짓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봐서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써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220만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주신다. 여기 자본화 요건 여기 이자 비용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은행 대출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할지라도 이자 비용이라고 쓰시면 아니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쓴다. 왜? 이거는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는 말은 여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공장 건설을 위한 뭐라고 본다? 부대비용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자 비용을 부대비용이라고 본다. 그래서 얘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준다는 걸 요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날짜는 4월 12일 거래가 되겠고요. 차변에다가 건설 중인 자산 220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20일 거래를 보니까 뭐가 있나? 수입하였던 원재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보통예금에서 지급됐대요. 원재료와 관련된 건가 보네요. 봤더니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수수료, 창고까지 운반에 소요된 비용, 이거 다 뭐에 해당돼요? 원재료를 갖다가 우리가 수입하기 위한 부대비용이죠.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부대비용이라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도 우리가 입력할 때 다 규정 뭐라고 입력한다? 원재료에 포함시키는 원재료 금액 3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써주시면 되겠고요. 4월 20일 거래는 그렇게 입력하세요. 날짜 4월 20일. 원재료 우리가 살 때, 취득할 때 부대 비용들은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원재료 해놓고 금액은 3만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이라고 해주셔야 되죠. 보통예금 3만원, 예,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반전표 입력에서 우리 전산세무 2급에 해당되는 자산기정 총 10개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쭉 입력을 해 보아 드렸습니다. 지금 입력 다들 하셨는지 한번 내용들 지금 한번 읽어 보시고요. 분계 입력 다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10개 했어요, 지금. 자, 이것까지 마무리 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부채 계정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산 계정까지는 한번 쭉 같이 훑어보셨고요. 여기 이제 부채와 관련된 게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5월 5일 거래고요. 원재료 매입처라고 나온다면 비용 문제가 나오게 되면 원재료 매입처이니까 얘는 500번대 접대비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자고요. 원재료 매입처 서울상사의 외상 매입금 1,000만원에 대하여 사전 약정에 의하여 30만원을 할인받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고 그냥 지급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돈 그 거래처에다가 서울상사에다가 준 금액은 얼마겠어요? 지금 차변에는 당연히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갚는 거니까 차변에다가는 외상매입금 이렇게 감소시켜야겠죠? 외상매입금 그리고 여기는 서울상사 금액은 1,000만원 지금 외상매입금 갚는 중이에요.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는데 현금은 얼마를 주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00만원에서 사전 약정에 의해 30만원 할인받았다 그랬죠. 그럼 할인은 빼야 되죠. 그래서 금액은 970만원만 줬을 거예요. 오늘 사전 약정에 의해서 한 건 이거 매입했는데 할인받은 거죠. 그래서 매입 할인 그래서 3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세무 2급에서 매입 할인이란 요 계정 요걸 사용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좀 그거를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회계 1급에서도 한번 보셨을 거긴 하겠지만 제가 우리가 설명했을 때요. 매입 환출 이건 반품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제가 설명할 때는 이 계정을 갖다가 내용을 갖다가 세 개 나눠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계 프로그램 계정에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래서 계정이 요거 하나가 섞여져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요 계정 하나 그다음에 매입 할인 계정 하나 그래서 이 두 개로 계정이 사용되니까 여기 위에 계정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매입 할인에 대해서 나왔지만 매입 환출이라든지 매입 애누리가 나오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고 하는 계정은 하나의 계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따가 조회 한번 바로 해보세요. 제가 조회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회계 처리 과정은 이렇게 계정은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죠. 5월 5일 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5월 5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 지금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갚는 거예요. 5월 5일 맞죠?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서울상사라고 했고요. 금액은 1,000만원을 갚는데 대변에 현금은 우리가 할인받은 금액 30만원을 빼고 970만원만 이렇게 결제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0만원에 대해서는 계정 뭐라고 쓴다고요? 매입 여기 보시게 되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는 매입 할인 써야 돼요. 매입 할인 계정에서 뭐에 대한
그 매입 할인이었나 봤더니 여기 지금 원재료에 대한 매입 할인이었었죠. 그래서 원재료 확인 눌러주시고 3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월 10일 거래 볼까요? 매입처 경일전자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 품질 불량으로 인해 애누리, 여기서 애누리 또 나왔네요. 애누리 5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외상 매입금 중에서 50만원은 안 갚아도 되죠. 애누리 받은 거니까. 그럼 얘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경일전자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애누리 받은 만큼은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경일전자 이렇게 해놓고요. 금액은 50만원. 자, 대변에 매입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라는 규정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5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5월 10일자 거래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5월 10일 차변에다가 외상 매입금 여기 경일전자 거래했죠. 경일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금액은 50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상품이라 그랬죠. 거기 상품이기 때문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코드 번호는 147번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상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품에 해당되는 거 50만원. 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5월 15일 거래요. 만기 3년짜리 액면금액, 여기 액면금액은 얼마짜리냐면 600만원짜리 사채를 580만원에 할인 발행했다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보통 예금의 이 금액이 입금이 됐대요. 사채 발행비는 25,000원 발생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는데요. 자, 이것도 사채 발행비는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사채 발행한 것만 먼저 써봅니다. 사채는 지금 얼마짜리예요? 600만원짜리죠? 얘는 대변에다가 이 대변에다가 사채 우리가 3년 후에 지급해야 될 부채예요. 금액은 600만원. 자, 그런데 얘를 보통 예금으로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580만원.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보통 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580만원 이렇게 입금이 됐단 말이죠. 자, 3년 후에 갚아야 될 사채는 600만원이고 지금 우리가 발행금액, 발행가액 얘는 580만원이래요. 그럼 얼마가 차이나요? 차이나는 금액은 20만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 20만원 뭐라고 쓰기로 우리가 배웠나요? 사채를 발행했는데 지금 우리가 20만원 더 적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정 쓸 때는 사채를 할인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그리고 20만원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2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600만원에 대한 건 다 정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단기 매매증권 했을 때처럼 사채 발행 비용이 25,000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사채 발행 비용은 현금으로 줬다면서요. 그럼 현금은 얼마가 나갔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현금은 25,000원 지급이 됐겠죠. 그러면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본 건데 지금 돈 25,000원을 더 주었으니 25,000원만큼은 더 손해를 받겠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우리가 할인 비용 여기 그 사채 발행 비용 발생한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비용에다가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내가 못 받은 돈은 얼마로 늘어나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25,000원 이렇게 더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금액은 22만 5천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그 사채 발행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 형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참고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이거 똑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5월 15일 거래죠. 날짜는 5월 15일 거래고요. 자, 우선 차변에다가 사채 아니지? 차변에다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보통예금으로 580만 원. 그다음에 또 차변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2만 5천 원. 대변에다가는 사채 600만 원. 현금으로 중금액은 2만 5천 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설명해 드렸던 이 사채와 관련돼서는요, 여기 사채의 발행과 관련돼서 발생된 이 비용은 다 기록해 놓고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월 20일 거래 봅니다. 일렉트릭에 대한 외화 장기 차입금이 4,000달러, 원화로는 448만원이 보통 예금에서 달러화로 환전해서 상환을 했대요. 오늘 당일 적용 환율은 1,300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처음에 우리가 외화 장기 차입금을 갖다가 빌렸을 때 1달러당 환율이 얼마였었을까? 한번 해보니까요. 1120원인가? 448만원 나누기 4,000달러. 그러니까 1120원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1달러당 환율이 1120원이었는데 지금 1300원이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여기 우리가 외화를 갖다가 부채 빌렸는데요. 빌릴 때는 제가 환율만 생각하라 그랬죠. 먼저 1120원 주고 빌렸어요. 근데 지금 내가 갚아야 되는 건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죠? 1300원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1달러당 얼마가 손해요? 180원이 손해죠. 그죠? 그 180원 손해일 때 우리 그 계정을 뭐라고 쓰는지 아느냐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실제로 외화가 거래되고 있죠. 그럼 얘는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 계정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12월 달에 평가할 때는 외화 환산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야 된다.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외환차손이 지금 기록돼야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부채를 지금 상환했다고 하니까요. 차변에다가는 부채 뭐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 그랬죠.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일렉트릭사라고 됐죠. 거래처 써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얼마였었느냐 하면 448만원. 지금 얘를 갚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통장에 이거요. 차입금을 갚고 있는 중이고, 자, 우선 대변에서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있죠. 여기 대변에다가는요,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4,000달러 곱하기 해보세요. 4,000달러 곱하기 1,300원씩 계산하게 되면 총 52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520만원. 그러면 차변에 금액이 차이가 날 텐데 얼마가 차이 났어요? 외환차손이라고 계정 쓰시고요. 마이너스 448만원
해주게 되면 72만 원 차이가 냈네요. 72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계정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냐면 여기 문제에서 외환차손이라는 계정 요거를 갖다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일단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우리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는 계정이 아니라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외화를 부채가 됐던 자산이 됐던 외화를 실제로 지금처럼 거래를 해서 환율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나면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 요 계정을 사용하시고요. 12월 31일 날 환율로 인해서 환율이 환율 때문에 차익이 생겼을 때는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이렇게 이 계정을 사용하시라고 얘기 드렸죠. 실제로 거래할 때는 짧은 거, 12월 달은 기니까 12월 달에는 긴 거, 계정들 조회하시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는 그닥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월 20일 날짜로 이 거래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5월 20일 거래고요. 차변에다가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일렉트릭사 금액은 얼마였었느냐면요 448만원 이었었고요. 자, 또 차변에 외환차손 이걸로 해주시고 금액은 아까 72만원이었었어요. 자, 대변에다가 우리 보통지급에서 출금한 금액은 520만원 520만원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던 빌렸던 금액 여기 4,000달러 곱하기 여기 환율 2,3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지급해 준 금액이 520만원 이렇게 나온 거였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설명이 됐을 거라 보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사한 생산부 직원 나태만에 대한 퇴직금이 700만원이 중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1만원 원천징수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설명부터 듣고서 회계 처리하는 거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 매년 12월 31일이 되면은 매년 12월 30일이 되면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게 되는데 지금 5월 25일이잖아요. 그러면 5월달 말까지 들어도 좋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 재무상태표에서 지금 재무상태표 조회를 5월달로 하셔가지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돈이 있다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거기서 뺐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 있나요? 부채 계정에서 봐야겠죠. 5천만 원 있어요? 자, 봐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5천만 원이 있다면 그 중에서 여기 지금 직원이 퇴사하니까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어야겠죠. 지급할 거니까. 그래서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7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채는 없어진 거예요. 충분히 또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있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지금 700만 원 중에서 11만 원을 원천징수했다 그러죠.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했을 때 계정 뭘로 사용하죠? 그렇죠. 예수금 사용해야 되죠. 예수금은 얼마?
11만원 이렇게 됐죠. 그럼 나머지 금액, 전 우리가 예수금으로 세금을 다 떼어놨으니까 나머지 금액으로 현금 얼마를 지급하시면 되겠어요? 700만원에서 11만원을 뺀 689만원, 이건 지급하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조회도 해서 찾아봤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지금 현재 12월 30일 말 현재 있었던 게 5천만 원이었으니까 충분히 뺏고도 남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도 날짜를 며칠 날짜냐면 5월 25일 날짜라고 있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써주시고요. 금액은 700만원, 대변에다가는 예수금 11만원, 마지막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줬다고 했죠. 현금 689만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부채에 대한 문제, 예제로 나온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쫙 다 정리를 해 보신 게 됐네요. 자, 다음 파트는 자본 파트예요. 자본 파트는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자본 파트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회계 1급에서도 그랬었고, 우리 자본 계정 설명할 때마다 우리가 요 내용들을 말로 설명을 했었지만, 이제 문제를 갖고서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무 2급에서는 이렇게 주식과 관련돼서 자본 계정에 대해서 계정들을 실제로 문제를 내고 있단 말이죠. 한번 여기 문제 배웠던 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6월 5일이고요. 유상증자. 유상증자에서 증자라는 말, 대변에 뭐가 쓰인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본금이 쓰인다는 뜻이라 그랬었죠? 신주 2천주인데요. 액면가액은 얼마래요? 10,000원이래요. 그럼 여기 유상증자란 말 들어가 있으니까 이따가 이유에 어떻게 됐든 간에 대변에 자본금 써야겠죠.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써야 되는 걸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따가 대변에 신주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 발행한 걸 제가 증자라고 불렀단 말이죠. 자본금 쓰셔야 되고 금액은 2천만 원이 되겠죠.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던 것도 바로 요 내용이죠. 2천주에 대해서 액면가액을 사용하셔야 돼요. 뭘 기록할 때는? 자본금 기록할 때는. 근데 이 만원짜리를 한 주당 지금 얼마에 발행했대요? 12,000원에 발행했다고 하죠? 그럼 돈 받은 거는 얼마를 받았겠어요? 당좌예금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차변에다가는 당좌예금에 받았다니까 당좌예금에 2,4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수수료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얘는 나중에 합니다. 뭐부터요? 그냥 주식 발행한 것만 먼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자본금은 2천만 원이 증가했고 우리가 받은 금액은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4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금액을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금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예요? 4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라고요. 여기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예요. 그리고 다시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식을 우리 회사 주식이에요.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이 말뜻은 곧 증자라는 말뜻이라 그랬었고 증자라는 말뜻은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뜻이므로 대변에다가 여기 자본금이라고 꼭 써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자본금이라고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반대 상황은요. 주식 소각. 주식 소각이라는 말은 시중에 유통되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갖고 와서 얘를 갖다 소각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얘는 감자라고 그랬었어요. 감자는 자본금이 감소했다는 말 뜻이므로 차변에 자본금 써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항목이에요. 그리고 얘는 증자할 때에도 감자할 때에도 다 돈을 들여서 실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린 유상증자, 유상감자라고 불러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우선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거 잘 기억하시라고 써드렸고요. 자, 여기 결과적으로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4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주식과 관련된 그 법무사 수수료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죠. 그러면 일단 현금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밑에 현금은 얼마를 써주셔야겠어요? 현금 40만 원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이 400만 원이 돈이 더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법무사 관련 수수료가 40만 원이 빠져나갔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만 남은 거예요? 400만 원 남은 게 아니라 얼마만 남아있다? 360만 원만 남아있다고 기록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36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금 빼먹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자본규정 배우실 때 말이죠.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재무상태표에서 앞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겠죠. 그거부터 먼저 소각키고 없애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6월 시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시란 말이죠. 재무상태표 조회하셔서 저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요? 없어요? 재무상태표에 자본계정 보셔야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럼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본계정 예전에 배웠던 거를 실제로 한번 이렇게 나온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린 거예요. 그때는 한 문제 갖고 한 주 갖고서 계산했었죠. 요 문제 가지고 복습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저도 요 금액을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 계정에서의 날짜는 6월 5일이고요. 6월 5일. 차변에다가는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네요. 금액은 2,400만원 들어왔고요. 자, 대변에다가는 자본금은 2천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얘는 360만원이었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우리가 법무사 수수료 납부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10일 거래를 볼까요? 6월 10일 거래는요. 2021년도 결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 결의했대요. 입력 편의상 분기는 6월 10일로 하시고요. 잉여금 처분 결의안은 3월 10일로 입력해 주세요. 되어 있죠? 자, 분기를 해주려면 자, 봐주세요. 지금 현금 배당했을 때 이 현금 배당의 500만 원은 계정으로 처음에 어떻게 쓰느냐면 여기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쓰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처분 결의를 했을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위에다가 쓸게요. 대변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해서 5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주식 배당은 미지급이라는 용어 쓰지 않고 미교부란 말 쓴다 그랬었잖아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해서 10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의 10% 최소한
현금 배당의 최소한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우리가 저기 계산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이익준비금은 그대로 계정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익준비금 해서 여기다가 50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 뺏쓰는 계정 차변에다가는 뭘 처분했다고 얘기했었어요. 원래는 미지급 이익잉여금이었었는데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계정 뭘로 쓰기로 해줬었죠? 2월 이익잉여금 요 계정 이게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그 분기를 해주실 때는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세 개 다 합친 금액은 1,5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은 차변에다가 1,55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분기하는 거 지난번에 자본 계정하면서 그때 한번 또 설명을 쭉 다 해드린 계정들이에요. 그럼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6월 10일 거래고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1,550만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배당금 해서 미지급 배당금 500만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으로는 얼마였었어요? 1,0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익준비금 50만원. 예, 이렇게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근데요, 여기 지금은 계정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라고 또 문제에서 요구를 했냐면 여기 그 전기분 잉여금 처분기산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기산서를 여러분이 클릭해 보셔야 돼요. 전기분 여기 이 잉여금 처분기산서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계정들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여기서 뭘 입력해 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아까 현금 배당 얼마였어요? 500만원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얼마 했나요? 1,000만원 이렇게 해줬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여기에 10%니까 문제에서도 알려주셨어요. 50만원. 이렇게 요거 처분해달라는 얘기예요. 요거 기록하지 않으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 계정 뭘 사용할지는 현금 배당했을 때, 주식 배당했을 때 어떤 용어로 계정을 사용할지 모른다면 요 옆에 한번 보세요. 현금 배당했을 때 현금 배당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 여기 나와 있죠. 주식 배당할 때는요. 주식 배당할 때도 미교부 주식 배당금 나와 있죠. 이익준비금은요. 이익준비금은 그대로 이익준비금 되어 있죠. 요게 그 계정들이에요. 요거 보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잉여금 처분액이 총 얼마였었어요? 잉여금 처분액이 1,550만원이잖아요. 요거 계정 회계 처리할 때 얘 뭘로 쓴다? 375번 2월 잉여금이라고 쓴다. 요거까지만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요 내용도 뭐 별반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됐나요?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이죠. 이렇게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리일은 며칠로 입력해 달래요? 3월 10일 날 입력하라는 거 그대로 그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 계정에 대한 거 두 가지 해봤고요. 세 번째 6월 20일 문제를 볼게요. 자, 자본 감소를 위해 당사의 기 발행 주식 500주 액면 금액은 만원인데 한 주당 8,000원으로 매입했다 그랬죠.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소각했다 그랬어요. 소각하면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아까 감자라 그랬었죠. 그러면 얘는 소각했기 때문에 차변에 자본금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그죠?
자, 매입 대금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하면은, 자 봐요. 자, 차변에 얘는 감자이기 때문에 차변에 자본금 500주 만원이면 자본금은 얼마가 감소하는 거예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써야 된다 그랬죠. 자본금은. 그래서 500만원이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 지금 우리가 한 주당 얼마에 샀대요? 8,000원에 매입했다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얼마가 빠져나갔겠습니까? 여기 400만원이 이렇게 빠져나갔겠죠. 그쵸? 자, 그러면 차이가 얼마가 나요? 100만원 차이 나죠. 자, 감자 차익에서 100만원 이렇게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와 똑같이 자본 계정은 감자 차익이 이렇게 발생을 했으면 재무상태표에서 감자 차손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감자 차손 있어요? 없어요? 이 세무 이급되면 요거 계정도 항상 조회하는 거 아셔야지 돼요. 특히 자본 계정 같은 경우에는 감자차 손 있어요? 재무상태표에서 6월달 시점에서 조회해 보시면 돼요. 없죠?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돈을 들여서 자본금을 감소시켰죠. 이걸 유상감자라고 부른다. 유상감자, 그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6월 20일. 차변에 자본금에서 500만원이 감소되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아까 줬다 그랬나? 현금으로 줬다 그랬나? 보통예금에서 4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감자 차익 해서 100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월 25일 거래를 보니까 금년 6월 10일날 열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현금 배당 500만원, 주식 배당 1000만원 실시하고 현금을 지급했대요. 관련된 원천징수세액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봐요. 아까 우리가 현금 배당할 때 계정 못 써놨어요. 그때는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배당했을 때요. 처리했을 때 여기 미지급 배당금 써놓은 거 있었죠. 대변에. 아까 우리 대변에 얘를 현금 배당일 경우에는 미지급 배당금 얼마 써놨었어요? 500만원 이렇게 썼던 거. 또 여기 주식 배당은 뭐라고 써놨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0만원 이렇게 써놨던 거 있죠. 보통 이거 한 달 이내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6월 25일날 얘를 집행을 했대요. 그래서 현금 배당 500만원하고 주식 배당 1000만원 했을 때 당연히 얘를 갖다가 지급했으니 다 차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이거 대변에 있었던 거니까 여기 차변에다가 똑같이 미지급 배당금 500만원은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대변에 지급했겠죠. 대변에 현금 5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0만원은 주식으로 배당을 했겠죠. 주식을 배당한다는 뜻은 지금 회사에 주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갖고 있는 주식이 당연히 없으니 주식을 발행해서 저기 주식 배당을 했겠죠. 주식 발행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증자. 그래서 주식 배당은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것만큼. 그래서 자본금 1000만원 이렇게 써주시는 게 바로 여기 6월 25일 날에 회계 처리 문제랍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주식을 배당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대변에 뭐라고 써줘야 된다? 자본금 써야 되는 거. 요게 중요한 여기서의 이슈란 말이죠. 되셨죠? 자,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저도 날짜는 5월 25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5월 25일
차변에다가 자본금 아니 미지급 배당금 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0만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줬다 그랬었죠. 현금 배당 500만원, 나머지 금액은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본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6월 30일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대요. 자, 봐요. 이거는 제가 그때 말로만 잠깐 하고 넘어갔던 파트이긴 한데요. 이익준비금은 지금 현금 배당할 때마다 준비금으로 지금 돈 모아두라고 얘기했던 거였었죠. 그죠? 이익준비금 아까 우리 개정할 때 대변에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했다는 말뜻이 무슨 말뜻이냐면 자본금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본금을 하려면 또 주식 발행해야 되죠. 그죠? 그 이익준비금만큼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누가 가져야겠어요? 발행한 주식. 그것도 이것도 이익준비금도 어차피 돈 벌어서 적립해 놓은 거잖아요. 그 이익준비금을 이렇게 자본 전입을 할 때에도 자본금이 증가하는 건 똑같고요. 근데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주주들이 주식을 받을 거 아니야. 이 금액만큼을. 그럼 주주들은 돈 쓰지도 않고 주식이 늘어나죠. 이런 걸 무상증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무상증자.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익준비금을 기록할 때는 대변에 이익준비금 해놨었죠. 근데 지금 얘를 이익준비금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이 금액만큼을 뭐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준비금 20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여기 뭐라고 씁니다. 자본금 2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자본 계정을 갖다가 이해하려면 지난번에 우리 열심히 자본 계정 복습했던 거 공부했던 것들 있죠. 그 계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계정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형태가 되게 단순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정을 정확히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말이 되게 외계어처럼 들려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 계정만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셔야 되겠죠. 자, 요거 자료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6월 30일 날짜라고 했고요. 차변에다가 이익 준비금 금액으로는 200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자본금 해서 이렇게 200만원을 써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얘가 바로 무상증자라고 불리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본계정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요 5가지만 문제만 반복해서 연습하셔서 익히면은 자본계정 문제 나오는 거 거의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세무 2급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라는 얘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하기 내용들 쭉 같이 검토해서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구나. 내용들 거기 추가 설명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기 그 수익 계정, 비용 계정도 있네. 요거까지 요 파트에 끝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일반전표 끝나는데 뭐 할 수 없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 수익과 비용 계정 마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 메인 매출 전표입력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